여보세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관입니다. 네, 그럼 아저씨 가격표는 얼마나 돼? 한 2천만 원인데. 형님,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까지 동원돼서 400억 원에 이르는 피해 사기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과거 보이스피싱 대한민국 총책이었던 이기동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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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누구나 한 번씩은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네. 꽤 어리숙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00억 피해가 있는데 그 실제 사례를 한번 전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기종 팀장님. 지금 저런 사기에 400억 원의 피해 사기가 있었는데 현직 경찰 그리고 이런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경찰이 총책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전직 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근무를 했던 그 박모 씨인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사람은 2008년도에 그 비리로 해임이 됐다가 결국은 범죄의 길로 들어섰는데 본인이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이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또 그 수사하는 노하우를 갖다가 사실상 범죄에 악용을 해서 그 2만여 명의 피해자에다가 400억 상당의 아이고, 예. 지금 나타난 것보다 이제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400억 원 상당의 입출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좀 상당히 충격을 주는 건데 1년에 보통 한 5천여 건의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전직 경찰관 더군다나 그 부서에 근무했던 경찰관이 이런 범죄를 했고 또 총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이 박모 씨가 예전에 사이버 담당,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잡히지 않았는데 범죄를 그럼 외국에서 또 할 가능성도 있네요. 예, 지금 현재 필리핀에 도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필리핀에서 또 다른 서버라든가 모집을 예.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같은 유형의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가능성도 있죠. 네. 예.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네. 이런 전화 받아보셨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얘기했지만 이분이 네. 만들었던 김미영 씨. 그렇죠. 야하. 제 김미영. 지인 중에도 김미영 씨가 한 서너 분 되는데 아이고. 또 그 일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쏘갔던 경우도 있거든요. 문자로. 변호사님께서도? 예, 쏘갔는데 뭐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아하. 갑자기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화는 사실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네. 아하. 많이 받아봤는데 예전에는 정말 누가 들어도 웃을 정도였죠.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또 중앙지검이라고 사칭하고 돌아서 그 홈페이지 조회해 보면 진짜 검사 이름을 대고 이러니까 네. 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변호사님께서도 뭐 끝까지는 안 했지만 당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직접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조직을 동원해서. 이기동 소장님. 예. 어떻게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뭐 네. 처음에는 범죄인지 모르고 아하. 시작을 했는데 아는 지인들이 아는 형들이 네.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은 돈을 준다 그랬고 예. 아하. 그리고 또 통장을 주니까 돈을 줬고 돈이 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지를 했었을 때 아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큰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지금 저희가 과거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직원이 한 6명이 있었고요. 그럼 그 6명이 어떻게 역할 분담들을 다 나누고 직접 지휘를 하신 건가요?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예. 저는 통장 모집책 대장을 했습니다. 음흠. 통장 모집. 모든 금융 범죄에 인출 도구로 사용돼가는 이 도구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 보면 되죠. 예. 이제 이 동생들이 전국에 이제 퍼져 있으면서 통장을 매입을 해서 예. 저한테 이제 올려준 다음에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 모집책 대장들한테 양도를 한 기간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전화 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고객님 당황하셨 이게 보면 연변 사투리가 죄송한 많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로 그 지역의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버가 중국에 있어서 그런가요? 약간 중국 그 계셨던 분들의 사투리가 묻어나는 목소리가 많은데 예. 실제 그런 분들은 많이 동원을 합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예.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아하. 이제 대화가 돼야지 사기도 성립이 됩니다. 예. 어눌한 목소리로 이제 사기를 찾다가는 바보 소리 듣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더욱더 진흥화돼서 한국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해외로 올라가서 이제 콜센터를 차려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00억 정도의 그 조직도를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모델을 예. 했던 사람도 있고요. 전직 야구 선수도 야구 있고요. 선수도 있고.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팀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박모 씨가 지금 43세인데 예. 경찰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죠. 네. 오래 했는데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동원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을 내세움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는데 심지어 자기 친인척 동서 부인까지도 끌어들이는 동생도 자금 정책으로. 네. 그리고 동생이 자금 관리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왜 지금은 바로 그게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알았던 거예요. 이 박모 씨가 사이버 매뉴얼을? 경찰청 수사 때. 그래서 아하. 중국 동포 목소리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알아요. 이게 예.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을 하면서 알았던 직업 소개소 소장을 유인해서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다음에 국내 주점에 있는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유인책으로 해서 송금을 받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표준어를 써서 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을 네. 지금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예. 분들이 왜 과연 이렇게 쉽게 돈을 벌라 그랬었나. 그러니까, 예. 이런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직 경찰관이다 보니까 믿음이 좀 가는 거죠. 그래서 걸리더라도 괜찮겠다. 경찰인데 또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했던 사람인데 예.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예.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 다 외국에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은 뭐 누구 돌잔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화번호나 근데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이 전화를 하면은 없는 번호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번호인 것 같은데 없는 번호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포폰을 활용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번호를 예. 이번 건에서는 1588이라고 예. 저축은행 대출 관련된 번호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지만 약간 좀 당황하고 당황하셨어요겠지만 예. 약간 당황하고 막 순식간에 막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가족들 납치됐다. 그렇죠. 가족들 납치됐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놀라시겠어요. 막 통장 붙여달라면은 막 그렇죠. 가고 들고 이러는데 가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뭐 나이가 뭐 불문하지만 혹시 어르신들 자녀들 가족들 관련해 가지고 납치가 들어오면은 긴장을 하시더라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그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다행인 게 그나마 예. 다행인 게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음. 부인은 또 함께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냉정하게 그러니까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를 하는데 예. 실제로 만약에 이제 떨어져 있다 이러면 예.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 뭐 말씀 우리 제가 아까- 사례를 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제가 이제 강남권 근무를 할 때 예. 이 시청자들이 이거 굉장히 유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현직 판사 부인이 대치동 집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우이랑 같이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들을 납치를 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사모님께서 앞뒤를 안 재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우는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이건 내 아들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우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보이스피싱 같다 경찰에 신고하자니까 네가 내 아들 죽으면 책임질래? 근데 모르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돈 예. 5천을 준비를 해가지고 달려가는 마당에 이제 출동을 했죠. 직원들하고 같이. 네. 예.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아이 죽으면 책임질 거야. 경찰 필요 없어. 나 5천만 원 보내고 내 아들 구해낼 거야.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쏘가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알려주고 나니까 사과를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어떤 직위에 있거나 또 그 지식의 높고 낮음이 소용없어요.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90% 이상 쏘가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오면 반드시 112로 신고를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은행을 가셔도 예. 이 부정 그 수급 계좌로 지정이 돼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피해 안 당하시도록 시청자께서 주의하셔야 한 돼요. 가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예. 가장 그런 걸 노립니다.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한번 끊어보는 게 좋아요. 사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전화를 못 끊게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을 걸고 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번 끊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힌트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기동 소장님. 예. 그 그 이제 이름하고 가족 관계도 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녀가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도 여러 예. 정황이 있습니다. 예.
자녀가 집을 나서요. 네. 엄마 집에 좀 놀러 갔다 올게라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가라 그럽니다. 예. PC방을 가든 오락실을 가든 놀이터를 가면 요즘에는 예쁘장한 여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나왔는데 설문지 조사 좀 해주면 최신 유행하는 닌텐도 게임기 준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게임기에 혹 빠져서 애는 설문지 조사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집주소 예. 쓰고요. 예, 엄마 이름 뭐고 아빠 이름 뭐고 거기서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있나 물어보면 있다 그래요. 최신 유행하는 오락기 업그레이드 하나 시켜줄 테니까 전화기 잠깐 줘라 그럽니다. 전원을 꺼버려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던 개인정보를 들고 중국 청과라는 기관에 전화 겁니다. 이름은 이기동이고 아빠 이름 뭐뭐고 엄마 이름 뭐뭐다. 준비됐나? 됐다. 일어났는데 어디고? 뭐 경기도다. 그러면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제 개인정보를 들고 쏘기 때문에 누구나 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 동영상이 하나 날라옵니다.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피투성이 돼서 살리달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 누가 돈 안 붙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아예 안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예. 자, 네, 정말. 소장님. 예. 지금 이게 예전에 이제 한때 이제 잘못하셔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나중에 막는 방법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잘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범죄에 악용될까봐 이런 절대로 범죄에 악용돼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판단력이 가끔 흐릴 때가 있어서 전화가 아니라 직접 어디까지 오라고 하면 갑니다. 네, 그 돈을 간 들고 가세요. CCTV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네. 지금 네. 계좌 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에 확인 후 연락하라. 또 예. 모든 돈을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으라니까 돈을 찾아서요. 물품 보관함에 넣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누가 찾아가잖아요. 다시 예. 아까 그 아저씨가 예. 반복이 되는데 저런 어떻게 보면은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보면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 네.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 경찰 내에서도 매뉴얼을 만들긴 하는데 네. 이걸 또 역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이제 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 예. 다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는 문구나 선전에 대해서 또 반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딱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나 기관이나 그 법원, 검찰, 경찰에서 계좌번호나 보안카드나 그다음에 네. 인적사항, 개인정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아하. 근데 그걸 입력을 해라, 또 이체해라 하는 얘기는 더더욱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고 일단 끊으시고 신고부터 하시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지금 당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서민분들이 또 많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 당하신 분들의 좀 사례도 안타까운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저희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이제 시험 준비한다 돈을 모아둔 거 있는데 네. 뭐 검찰청 얘기 나오니까 똑똑한 사람인데도 갑자기 막 하니까 이제 10분 후에 알았지만 그건 늦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받은 건데 죽을라 그런다.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소송은 지금은 이제 이거 재판이 새로 하나 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불가능해요. 그 네. 은행 책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자살하신 분들도 있다고 뭐 그러시고 뭐 아이고. 예, 이 사건에도 예. 뭐 이제 최고는 1억 2천까지 피해를 보신 분 있는데 지금 그 12개 시중 우리 국내 저축은행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해커가 들어가서 빼가지고 네. 기존에 대출을 신청했던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들을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지금 심사를 해보니까 대출이 가능하다 하니까 누구나 혹하죠. 네. 아하. 그래서 보증보험료, 그 수수료, 예. 인지대 이런 걸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단서를 뭘 다냐면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예치했다가 환급을 합니다 하니까 대부분 쏘가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범죄를 해버려서 그래서 정말로 자괴감에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다. 안타까운 어떻게 얘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정확하게 잡아내서 네. 그걸 돈이 어떻게 필요한 알아요?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가 있는 부모 네. 그다음에 노인분들 어떻게 정확하게 그분들을 어떻게 잡아내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예. 대출을 신청을 했었을 때 부결난 사람들은 누구나 대출은 돈을 목표로 필요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부결난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는 또 그 직원들이 따로 팔아먹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출 부결난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전화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또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습니다. 좀 전에
러시안 캐시에서 뭐 대출금을 받았죠. 예를 들면요. 예. 예. 그러면 똑같은 전화번호로 오는 거예요. 제가 대출했던 네. 승인 났던 전화번호로. 그러면 우리 직원이 실수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아하. 지금 부결이 다시 났다. 직업 쪽에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돈을 돌려달라 그래요. 예. 그러면 제 돈이 아니니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정교한 맥을 딱딱 집어가지고 이제 팀워크를 짜서 이제 정교한 맥을 찍어내기 때문에 예. 돈을 지켜라는 사람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하고 동등한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사기를 안 당하면 말고요. 무조건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신뢰 문제, 사람의 그 심리 문제를 아주 교모하게 파고들었는데 또 여기에 맞춰서 또 뭐가 있냐면요. 국가기관을 사칭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찰, 죄송하지만 검찰 이렇게 전화 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믿고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실제로 제 지인이 검사가 있는데 검사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어느 직업이냐고 이렇게 뭐 서로 대화한 예. 거를 네. 얘기를 했다는데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안 걸렸으니까 다행인데 네. 실제로 그 홈페이지도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예. 전화번호도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중앙지검 그 수사과랑 아, 똑같고. 중앙지검. 예. 네. 그러면 깜빡하면 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끊어보라는 겁니다. 네. 끊어보라. 한번 끊어보라. 예. 저는 끊으려고 탁 끊겠습니다 하니까 못 끊게 합니다, 예. 못 끊게 하고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끊고 나서 신고하면 또 소용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요. 네. 보이스 피싱이라는 느낌이 들든 안 들든지 금융 관련, 계좌 관련, 또 뭐 납치 관련 하고는 일단 우리 그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끊으시면 되는데 끊지 못하게 하더라도 못하면, 예. 욕을 이쪽에서 합니다. 네. 그럼 저쪽에서 욕을 하고 같이 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조심하실 거는 거기 말려들지 말고 침착하시고 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112를 먼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전화가 다시 걸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걸려오면 그때 또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끊으시고 그다음에 112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른 예. 피해 한 가지 방법이다. 조금 말씀드리면 예. 이거 뭐 변호사 홍보가 아니고 그냥 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변호사 일반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면 한번 좀 거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고요? 저쪽이 예. 검찰청이나,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 한번 딱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저희 변호사가 한번 얘기를 한번 그렇죠. 해보시죠. 예. 그리고 나서 아니면은 이상하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 일단 끊어보고 네. 그리고 일일이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대처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한번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책 방법이냐. 그리고 네. 처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예. 사실은 누구 책임 같습니까? 이건 은행 책임입니다. 은행. 개인 정보를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안을 못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유출이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아주 강력하게 규정이 돼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갔다면 은행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시티은행이라고 이제 예. 그 보이스피싱 당해서 손해배상에서 예. 법원에서 강제조정 50% 주라고 내렸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고 앞으로는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소장님, 과거에 한때 저기 보이스피싱 하셨지만 예. 이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대출권에서는 네. 네. 이제 절대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 그리고 통장, 핸드폰 만들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아하. 예. 무조건 이 소리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사기 수법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예. 사기 수법은 자고 일어나면 밖에 있기 때문에 네. 사기 수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아하.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도구로 사용돼가는 이 대포 통장이 사라져야 됩니다. 대포 통장이 예, 이것을 지금 누가 만들어주고 있느냐? 바로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통장, 핸드폰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 통장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금융범죄 불이 꺼지겠습니까? 아하. 모든 국민들이 통장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걸 공감했었을 때 딱 금융범죄는 이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만들어주지도 말고 내 남이- 개인정보를 아무데나 쓰지도 쓰지 말고요. 말고. 그리고 저기 소장님, 소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팀장님. 지금 보면은 처벌이 좀
죄송합니다. 처벌받고 나오셨습니다. 처벌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은 이제 대기에서 예. 우리 박준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은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하. 예를 들어 옛날에 온정주의 처벌했지만 워낙 지금 1년에 5천여 건에 관련된 그 500억 이상의 피해를 전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던 아니면 대부분 서민들인데 이런 케이스에 자살까지 가는 극단적인 범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징역형이 3년이나 5년이 돼 있다는 하면 거기에 가까운 처벌을 선고를 하고 또 검찰이나 경찰서도 강력한 쉽게 말하면 일반 형사 말로 꽁꽁 묶어 엮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게 서로 못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적 큰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막아야 되고 이게 오직하면 영화까지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이기동 소장님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사례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